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테너 정태성입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유학을 한 12년 정도 했고요.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에 있을 때 제가 2005년도에 그 오페라 가수로 데뷔를 하고, 제가 유럽에서 오페라만 한 130여 회 이상 한 것 같아요. 첫 공연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이태리의 베르가모라는 도시 혹시 아시나요? 베르가모가 그 유명한 작곡가인 도니제티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그 베르가모에 도니제티 극장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극장이에요. 제 데뷔를 베르가모 도니제티 극장에서 그 처음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두 번 계속 숫자를 세다가 한 50번 넘어가니까 이제 숫자를 안 세게 되더라고요. 연주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저는 무대에 서면 떨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많이 떨리고요. 하지만 저의 삶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주제가 그 쉘 실버스타인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무언가가 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제목에 꽃들에게 희망을이에요. 나비가 된 애벌레에게 희망이 아니라, 그 나비가 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나비가 그 꽃들을 더 자라게 하는, 생명을 주는, 정말 꽃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애벌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나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주제로 제가 저희 삶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 제가 오페라 데뷔를 그렇게 했지만, 오페라를 많이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이태리에 가지만, 그 이태리 극장에 주역으로 이제 데뷔를 하기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가자마자 언어 배워야죠. 그 다음에 음악원 또 다녀야죠. 콩쿠르 해야죠. 콩쿠르에서 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에이전시에 오디션을 또 봐야 되고, 그 에이전시에 또 이제 채택이 되면 또 극장의 오페라 오디션을 또 가야 되고, 그 지휘자랑 디레토리 아르티스티코들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노래를 하면 거기서 한 명 뽑히죠. 안 뽑힐 수도 있고, 한 명만 뽑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올라가서 오페라를 주역으로 연주를 하게 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그 무대에 서면은 뭐든지 다 할 것만 같고,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인 것만 같고, 마치 저 애벌레처럼 서로 상처 주고, 그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이 쉽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극장의 주역으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꿈조차도 꾸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40분마다 2명이 자살을 한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 동안 2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이태리에 있을 때 자살 기도를 한 번 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저는 저희 할머니 손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제 이름이 태성인데, 태성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태성이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반응 없으시다가 이런 얘기 하시니까 웃으시네요. 뭐 인정 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고 살았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자존감이 너무 높았어요. 항상 제 밥은 따로 최고의 것만 주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저에게 이놈 새끼 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할머니 손에 자라서 부족함 없이 많이 자랐고요. 유학 가기 전까지 좀 풍족한 삶을 살았었어요. 삶에 대한 걱정이라고는 없었어요. 뭐 하고 놀지? 이태리 가면 뭐 할까? 차는 뭐 살까? 어딜 갈까? 뭘 먹을까? 뭐 그냥 즐기는 거,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유학을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망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안 믿었어요. 한 달 만에 이제 아버지 저 그 송금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태성아, 이제 더 이상 송금이 안 된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가신 땅, 건물, 거기에 세 받는 거, 뭐 하던 제가 하다가 동생한테 넘겨주고 온 뭐 커피숍, 뭐 한 달에 한 300 정도 혹시 그거 못 보내줄까 봐 이런 생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로 그 이후로 제가 12년 동안 저희 가족들한테 100원도 송금 안 받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12년 동안 집세는 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레슨비 4년 동안 레슨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레슨비가 50유로인데 제가 제 친구들, 제 처가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간 그렇게 송금을 받으면 집세를 내고 나면 10유로가 남는 거예요. 10유로가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10,000원으로 이태리 가자마자 태어난 내 딸 사랑이, 그리고 얘를 낳자마자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는 아내, 이렇게 세 식구가 10,000원으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집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도 있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집세를 못 내게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집주인 도망 다니고, 가지고 있던, 제가 약간 촌놈이기 때문에 저는 순금 있잖아요. 순금을 제가 얼마를 하고 있었더라. 그냥 막 엄청났어요. 한 12냥 정도를 하고 몸에 달고 다녔어요. 이거를 제가 사기를 당해갖고 다 팔았어요. 이태리는 뭐 순금이든 14K든 18K든 뭐 구분 없이 이 가격이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헐값에 팔고 그 돈으로 우리 사랑이 돌잔치를 식당 빌려서 다 손님들 대접을 했어요. 정말 돌잔치 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냉장고가 비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딸 사랑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 먹이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러실 텐데 애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먹일 게 없는 그런 상황 혹시 겪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주인 도망 다니고 그 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4년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만족도 조사 있죠? 뭐 저는 100점 만점에 한 120점 됐을 거예요. 4년이 지나고 나면요, 바닥으로 가요. 바닥. 그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레슨 못 받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없는 곳, 버스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내 바운더리예요. 자존심은 세기 때문에 힘든 척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옷이 다 헤어지고 딸은 얻어 입히고, 그러니까 남자 옷만 입혀가지고 다 접어 입히고, 양말 같은 거는 얻어서 신을 수 없잖아요. 다 빵꾸 나 있는 양말, 어디 초대받아도 가지고 친구 집에, 유학생 집에 가면은 우리 사랑이 발이 보여요. 발 뒤꿈치 빵꾸가 이만한 게 나 있고, 엄지발가락이 이만한 게 뚫려 있고, 누가 봐도 거지예요. 어느 날은 아내가, 오빠 나 고기 먹어야 될 것 같아. 왜? 내가 가끔 현기증이 나서 쓰러진대요. 우리 사랑이 과일 먹어야 된대요. 우리 사랑이한테 외식이라는 추억을 어릴 때 줘야 된대요. 저희가 했던 외식이 뭐냐면, 우리 동네 이태리는 그 햄버거 가게가 없는 거 아시죠? 이태리 음식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햄버거가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밀라노 그 두오모 옆에 버거킹 먹으려면 거기 가야 되고, 내가 살던 피아첸자라고 하는 밀라노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 기차역 옆에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 500원짜리 콘 있죠. 그게 저희 외식이었어요. 우리 세 식구가 가서 그 점원한테 콘 하나 주세요. 그 콘 하나를 받아요. 그럼 저는 창피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사랑의 엄마는 이 식당 안에서 먹는 그 추억을 애한테 줘야 된대요. 너무나 창피한데, 다른 옆에 있는 애들은 해피밀이죠. 뭐 장난감 주는 거, 그거 먹으면서 막 장난감 보고 좋아하는데, 그 옆에서 우리 사랑이는 그 콘 하나 들고 1시간 동안 빨아먹는, 아껴 먹는 거예요. 아빠 한번 먹어. 아빠는 안 먹어. 엄마 한번 먹어봐. 맛있어. 엄마 안 먹어. 그거 하나 사랑이한테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가 환율이 좋아서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 2,000원 들고 그 고깃집을 가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아저씨 고기 2,000원어치 주세요. 여러분 2,000원어치 고기 사본 적이 있으세요? 처참했어요.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먹해져요. 너무나 레슨을 받고 싶은데, 친구들 동네 그 유학생들 레슨을 한 주에 막 3번씩 다니는데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구경하자는 말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기도도 참 찌질하게 하게 돼요. 그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기도도 찌질해요. 하나님, 레슨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제가 국립음악원 2번 떨어졌어요. 유학생들 100% 합격이에요. 다 한국에서 졸업하고 오기 때문에. 2번 떨어지고, 그 돈 없죠. 노래 못하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제가 무시당하게 생겼어요? 저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인상이 많이 변했는데 제가 너무나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져요. 일단 싸우면 끝장을 봐요. 근데 아무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태리에 유학 가서 노래 못하고 돈 없으니까요, 무시받아요. 여러분, 그 무시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나이 저보다 한참 어린 애들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어디 가? 이래요. 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발성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끼지도 못해. 4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요, 제가 레슨 한 번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한 번의 기회가 오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첫 레슨은 30분 동안 공짜로 레슨을 해준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번 같이 가실래요? 그러길래 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저 레슨 아니요 괜찮아요 얘기하다가 30분 공짜 얘기를 듣고 바로 얘기하면 속보이니까 괜히 한 30분 배회하다가 언제 가세요? 물어봤더니 언제 간대요. 그날 시간 되는데 혹시 같이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선배 유학생이었는데 그분 차를 타고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 레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알더라고요. 제가 이태리 이름 주설배인데 주설배 너 발성이 뭔 줄 알아? 뭔데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이러더라고요. 기쁨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화가 났어.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기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 나 기쁨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대들었어요. 뭐라고? 기쁨이라고? 오페라가 대부분 비극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놀래가지고 이태리들이 겁많아요. 막 벌벌 떨면서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레슨 마치고 돌아오는데 나가고 있는데 주세빼 불러요. 왜? 그랬더니 그래도 기쁨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돌아서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찌질하잖아요. 졌다 하면서 내가 돌아 나오는데 그날 밤에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한테 기쁨이 있나? 저는 제 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아버지도 다 그럴 거예요. 생각 안 해요. 너 딸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제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인데 사랑의 얼굴만 봐도 기쁜데 기쁜 만큼 아픈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양말 하나 못 사주는 아빠. 내가 무시당하는 곳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 딸까지 무시당하더라고요. 거지 아빠, 거지. 참 미치겠더라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쁨 한 가지만 있으면 가르쳐줘 보십시오. 막 대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날 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의 주제에 맞게 그거를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겉으로는 멋있는 옷, 화장도 하고 태연하게 앉아 있지만 혹시 안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나온 애벌레처럼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는 실패자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애벌레처럼 생각하는 사람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비처럼 정말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애벌레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벌레처럼. 나는 거지야. 레슨 한 번도 못 받고 노래도 못하고 소망이 없어. 집세는 한 7달 밀리니까요. 이제는 막 겁나요. 이태리에서는 그냥 쫓겨날까 봐 경찰 와가지고 도무지 빛이라고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도로를 딱 길을 건너는데 원래 이태리 사람들이 경적 잘 안 울려요. 답답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차가 지나가니까 빨리 지나가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면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어느 누구도 저거를 안 울리는 거예요. 그 여유로운 이태리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제가 걷다가 나도 모르게 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차가 저기서 오는데 그냥 섰어요.
눈 딱 감고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우리 사랑이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다시 뛰어서 앞으로 나갔어요. 건너가서 있는 공원에 앉아서 눈물이. 자, 이제 제가 애벌레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페라를 하고 싶다라는 꿈조차도 없었던, 레슨 한 번만 받고 싶었던 그런 찌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요. 제가 만남을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만난 귀한 만남 하나를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까요? 제 인생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 이야기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우연찮게 만났어요. 대가 할머니를. 그 할머니가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집에서 언어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해주러 갔다가 만난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저보고 잘생겼대요. 너 너무 잘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하고 친해요.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 안마도 해도 우리 할머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겠지. 그래서 언제 너 한번 와봐. 그날 간 거예요. 드디어 내가 바랬던 레슨 시간이에요. 이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대가의 아우라가 있어요. 피아노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제 막 두근두근두근 도미솔도솔미도 한번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피아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분 동안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열등감 가진 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 이럴 텐데 정말 열이 요만큼 오는 거예요. 내가 노래 못해서 그러나 보다. 그래 나 노래 못한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참았어요. 할머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죠. 디라라 디라라라. 이제 화가 났잖아요. 뭐 화난 목소리를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피아노만 또 쳐다보고 있어요. 폭발했어요. 베르게 확 화를 냈어요. 왜? 이 말이에요. 왜 아무 말이 없어? 네가 오라고 그랬잖아. 막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는 한마디예요. 뭐 경상도에도 한마디 있잖아요. 좀!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베르게!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뚜또.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꼬매? 뭐라고요? 다시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아이 뚜따! 소리를 꽥 지르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큰 눈에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제가 그 할머니랑 같이 눈물을 저도 막 같이 펑펑펑펑. 아이 뚜또가 무슨 말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우리나라에 유행시킬 거예요. 아이 뚜또. 아이가 뭐냐면 네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네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진 거, 너희가 가진 거 말이 다 달라요. 이태리는. 네가 가진 거야. 뭘? 뚜또. 다. 너는 다 가졌어. 노래 못하는 걸로 유명했고요.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돈도 없고 레슨도 못 받고 포기한 인생. 나처럼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받았던 그 무시당하는 거 있죠? 그때 흘린 할머니랑 같이 흘린 눈물에 다 녹아 없어졌어요. 내 열등감 다 녹아 없어졌어요. 너는 다 가졌어. 이 한마디에. 우리의 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요. 애벌레처럼 나만 올라가 보겠다고 막 서로 막 경쟁하고 뭐 이러지 마세요. 나비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약하고 힘들고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이 뚜또 이 한마디에 인간 정태성이 뒤집어진 날이에요. 그날이. 그 대가의 한마디에 다 가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이후로부터 저를 레슨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한 달 레슨 딱 받고 제가 운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디 콩쿠르를 프랑스까지 가는데 운전을 해달래요. 콩쿠르 나가는데 거기 따라갔다가 저도 우연찮게 그 콩쿠르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 콩쿠르에서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했어요. 제가 노래 박수 치려면 크게 치셔도 돼요. 이거는 나의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 뚜또 그 한마디의 힘이에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준 한마디. 자살하려고 마음먹으신 분 이 중에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때 여러분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아이 뚜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우린 다 가졌어요.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때 1등 하고요. 들어가기 힘들다는 학교 수석으로 들어가고요. 어디 아카데미 오디션 1등으로 들어가고요. 가는 곳마다 주목. 오디션 갔는데 저를 뽑아요. 살아있는 거장 넬로 쌍티 최고의 지휘자. 이태리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이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10분 동안 기립박수예요. 이분 오디션 가가지고 오텔로의 주역을 뽑는데 제가 됐어요. 직접 전화 왔어요. 그 마에스트로한테. 너 나랑 할래? 그때 그 감격 여러분 아세요? 그 모든 것의 힘은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나 자신을 애벌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나비예요. 아무튼 아이 뚜또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한 번 레슨 받고 싶다고 한 그 찌질한 기도가 5명의 선생님을 저한테 붙여지는데요. 전부 다 저한테 아들이래요. 레슨 해주고 싶대요. 저 돈 주고 레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같이 공부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콩쿠르 1등 하죠. 뭐 아무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 말 한마디에 시작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저처럼 소망 없는 사람도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시죠. 적어도 자살하려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힘내시고 여러분들은 나비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아이 뚜또. 여러분 다 가지셨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감기가 온 상태에서 3일 동안 연주를 4번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피곤한데 제가 혹시 실수가 있을까 봐 미리 밑밥 까는 건데요. 놀라지 마시라고. You Raise Me Up 가사처럼 풍랑이 뭔가 오나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풍랑 때문에 더 멀리 갑니다.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Raise me up to walk a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 강하게 하네 이전보다 강하게 하시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려면 새 식구의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집세도 다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국제 거지가 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집주인이 4년 동안 참아줬어요. 참아줬고 돈만 어떻게든 생기면 그 갚고 했었기 때문에 한 7개월 이렇게 밀렸어도 그렇게 됐어요. 또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레슨을 하면서 1년 만에 제가 오페라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했는데 그때 제가 오페라 처음 해서 받은 돈이 그 레치타당 3,500유로였어요. 그게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거의 1,800원 이랬기 때문에 뭐 한 600만 원 이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오르고 제가 마지막 연주를 그 한 번 공연에 7,500유로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한 번 하면 3번 정도 하니까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그때 받은 돈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집값 내는 거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재료공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그 자신이 전공했던 재료공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대요. 빛은 자신의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최고치가 됐을 때 그때 터진대요. 그때 발생되는 게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을 기꺼이 나눠버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빛이라고 할 거라고. 아까 그 43세 그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나이에 그 대기업의 사장의 자리가 정말 아무나 있는 게 아닌데 그 위치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주위를
좀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조언도 해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에게 이 얘기를 또 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